네, 이번 시간은 2018년도 강아지띠를 이렇게 어, 기념해서 그 강아지 그 만드는 강아지 인형들이나 그 애기들 놀이 용품을 만드는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네 가지 상품들 중에서 짱구베개, 그 다음에 오뚜기, 손목달랑이, 링달랑이 이렇게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 이 네 가지 중에 공통점은 이제 얼굴 만드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얼굴 만들기만 그 중심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짱구베개의 몸통에 얼굴을 다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 뭐 오뚜기 몸통이나 볼을 만드는 이런 부분은 따로 각각의 그 동영상에서 다시 이렇게 한번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얼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료가 흰색 원단 두 장과 그 다음에 진갈색 원단 한 장, 그 다음에 그 베이지 갈색 원단, 그 다음에 무늬 원단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실, 그 다음에 라벨, 그 다음에 인형 눈이 그 만들어지는 눈 부자재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네 가지 중에 이렇게 그 네 가지마다 이렇게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으로 얼굴과 리본, 그다음에 귀, 그다음에 눈 얼룩 이런 도안은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크기 차이가 링달랑이랑 손목달랑이는 얼굴이 작고 오뚜기와 그 짱구백에는 그 얼굴이 큰 요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어, 작은 거나 큰 거나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 그 각각에 맞는 도안을 가위로 이렇게 오려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얼굴 도안, 그다음에 눈 얼룩 도안, 그다음에 귀 도안, 그다음에 리본 도안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 한번 도안을 대고 원단 각각의 원단에 한번 그 바느질선을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늘어나는 방향이 있습니다. 원단에서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약간 더 많이 늘어나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겉감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맞대도록 이렇게 놓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쪽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도안을 따라서 기화성 펜이나 수성 펜, 그 다음에 혹은 이런 게 없으시면은 연필로 아주 살살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쪽 아래쪽에 목 부분이 들어가는 쪽에 창구멍을 한 2cm에서 한 3cm 정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눈 얼룩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겉감이 마주 보도록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늘어나는 방향 확인해서 올려주시고 창구멍이 될 부분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겉감이 마주 보도록 반으로 접어 주신 다음에 늘어나는 방향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창구멍이 되기 때문에 그쪽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귀를 그릴 때 너무 원단을 아낀다고 이렇게 붙여서 하시면은 바느질 하신 다음에 잘라 주실 거라서 시접을 어느 그 넉넉히 생각을 하시고 간격을 두시고 이렇게 그려 주셔야지 그 나중에 또 바느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창구멍, 그다음에 리본도 이게 겉감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겹쳐줍니다. 겹쳐준 상태에서 리본 도안을 대고
이 기화성 펜이나 수성 펜 사용법은 따로 동영상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안을 대고 각 부분을 다 그려줬는데요. 이제 이 선을 따라서 가위로 바로 재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을 따라서 이제 그 박음질을 해서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창구멍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다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까 그 그려준 바느질 선을 따라서 그 박음질을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는 이제 가위를 사용해서 시접을 남기고 잘라줄 겁니다. 아, 그리고 바느질을 하실 때 혹시 집에 색실이 있으시면 흰색 원단은 흰색 실로, 그 다음에 갈색이나 그 짙은 밤색 요런 그 색실이 세트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색깔에 맞게 그 실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수실, 그러니까 그 색실을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리는데요. 요걸로 전체적으로 하셔도 꼼꼼하게 바느질만 하시면 겉으로 이렇게 바느질 컬러가 보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로 바느질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음질을 끝낸 다음에 이렇게 시접을 한 0.5cm 정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가위를 사용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재단을 할 때 타올지 특성상 약간의 보풀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는 뭐 찍찍이 테이프나 뭐 이런 거를 준비하셔서 제거해 주시면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접을 남겨 주시고 요 부분이 이제 창구멍이 되는데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여유 간격을 남기고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 얼굴 부분과 리본 부분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재단을 해서 준비해 줍니다. 네, 이렇게 그 시접을 남겨주시고 다 재단을 해주신 다음에는요, 이렇게 창구멍을 통해서 겉감이 보이도록 뒤집어 줍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큰 것들은 창구멍으로 이렇게 쉽게 잘 이렇게 뒤집어지는데요. 이렇게 조그만 거 같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런 집게가 있으면은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런 집게나 어떤 그런 종류가 없다 그러면은 그 젓가락이나 끝이 약간 이렇게 길다란 이런 모양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구석구석 손이 안 들어가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겉감 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는 이제 솜을 넣어 줄 텐데요. 얼굴에서 솜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하얀색 얼굴 바탕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우선 빼주시고요. 이제 요 창구멍으로 이제 방울솜을 넣어 주실 텐데, 방울솜은 이제 받으시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풀어서 상자에다가 좀 이렇게 부풀어 오르도록 놔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구멍 쪽으로 해서 솜을 넣어줍니다. 손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창구멍으로 솜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잎은 모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안에 솜이 이렇게 퍼지도록 여러 번 이렇게 주물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솜이 지금 뭉쳐 있는 부분도 있고 풀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충 우선 펴주시고요. 이 창구멍을 이제 공구르기를 해서 막아줄 텐데요. 공구르기는 보시면은 보통 그 창구멍을 막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인형 만들 때는 특히 많이 쓰는 그 바느질 방법입니다. 저희 그 동영상 강좌에 보시면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니면 네이버나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모르시는 분들은 꼭 숙지하신 후에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넣어드린 색실 회색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흰 실이 있으신 분들은 흰 실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살살살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창구멍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목 부분에 창구멍을 만들어준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뭐 짱구베개나 아니면 다른 뭐 손목 달랑이나 오뚜기나 동일하게 이 부분이 다시 몸통이나 그 손목띠나 그다음에 링에 이렇게 붙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매듭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바늘을 한번 더 넣어 주시고요. 당겨 주시면은 매듭이 그쪽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이렇게 창구멍을 한번 막아봤는데 얼굴 모양이 약간 창구멍 쪽이 이렇게 볼록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손으로 솜을 이렇게 많이 주물러 주실수록 이렇게 그 말랑말랑 그 촉감도 좋고요. 그 형태도 딱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아직 그 솜이 퍼지지 않은 상태로 다음 바느질에 들어가시거나 하면은 그 모양이 찌그러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손으로 모양을 이쁜 동그라미 모양으로 손으로 계속 이렇게 만져주세요. 저는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지금 살짝 빨리 대충 만지는데 고객님들 하실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서 솜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져줍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귀랑 그 눈 얼룩, 그 다음에 리본 부분 창구멍을 막아줄 텐데요. 우선 아까 그 얼굴 부분 창구멍 막았던 방법과 동일하게 공구르기를 해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구르기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일자 요 지금 바늘 제가 선을 그어진 부분 요 부분을 그냥 그 박음질로 이렇게 막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우선 귀 하나는 박음질로 한번 해보고요. 하나는 그 공구르기로 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눈 얼룩이나 이제 리본은 그 공구르기로 그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본 같은 경우에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저는 지금 빨리빨리 설명을 하느라고 좀 서두르게 바느질을 하는 중인데요. 고객님들께서는 시간 여유를 두시고 좋은 태교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땀 한 땀 천천히 너무 빨리 완성하시지 하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천천히 바느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공구르기를 하시면서 이 리본 원단이 직기 원단이기 때문에 약간 뻣뻣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당겨서 네,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눈 얼룩과 귀도 이런 식으로 창구멍을 막아서 준비해 줍니다. 네, 이렇게 창구멍을 지금 다 막아 주었고요. 귀만 공구르기, 그다음 박음질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 바느질을 해야 될 부분은 눈 얼룩 부분을 아까 만들어 놓은 솜을 넣어 놓은 이 얼굴 부분에다가 붙여줄 건데요. 붙일 때 보시면은 약간 눈 얼룩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 더 볼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아까 박음질 선에서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박음질 선에 맞춰서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눈 얼룩을 더 크게 보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더 이렇게 들어와서 바느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우선 이 라인에 맞춰서 우선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에다 놓으시고 이제 이 부분을 둘레를 공그르기를 해서 얼굴 부분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느질 하실 때는 시침핀이나 어떤 아니면 시침질을 군데군데 하신 다음에 고정을 시켜놓고서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우선 바로 한번 공구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직원인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 제품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더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샘플이 나오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편분들도 걱정 안 하시고, 그다음에 초보분들도 무리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바느질 한 다음에 한 번씩 당겨 주시면 됩니다. 저도 바느질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바느질 기법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바느질을 해보신 분들은, 그다음에 초보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구르기를 한번 쭉 했고요. 보시면은 약간 공구르기가 이렇게 모자르다 싶은 부분은 그 부분만 다시 공구르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좀 더 이쁜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 지금 빨리빨리 제가 바느질을 진행했는데 약간 이 부분이 바느질이 조금 울퉁불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공구르기를 좀 더 촘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샘플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는데, 그 고객님들 중에 혹시 이렇게 그 실수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참고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기가 한 번 더 보완해서 박음질을 해준 부분이고, 여기가 아직 그 공그리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아직 안 한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하시기에 좀 바느질이 좀 공구리가 이쁘게 안 달렸다 싶은 부분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바느질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눈 얼룩 부분을 달아준 다음에 이제 귀를 이제 달아줄 텐데요. 귀를 달아줄 때는 이런 식의 위치를 한번 대충 잡아서 그 좌우 균형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화성 펜이나 연필로 달려질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고 옆에서도 보시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구르기에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이쪽으로 저는 우선 눈대중으로 한번 바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아주고요. 매듭을 재주시고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귀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귀를 내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한두 땀 정도 바느질을 해서 귀를 고정해 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반대쪽 그 귀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달아주도록 합니다. 네, 이제 리본을 만들어 볼 텐데요. 리본은 이제 이렇게 얘를 보면은 얘는 머리 위에 달렸는데 머리 위에 달리기도 하고 귀에 달리기도 하고 네, 목에 그 달아주셔도 되고 이건 고객님들마다 기호에 따라서 그 달아주는 위치는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창구멍을 막아놓은 그 리본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중간 부분을 바늘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 5번 정도를 실로 감아줍니다. 5번 더 감으셔도 되고요. 좀 이렇게 도톰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감아주시고 한 번 더 가운데 한 번 더 찔러주시고요.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귀 부분을 이렇게 한번 달았고요. 이제 아까 박음질로 창구멍을 달아준 귀 부분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공구르기로 바느질을 하는데요. 이렇게 박음질한 부분을까지 이렇게 한번 안쪽으로 살짝 접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위치를 잡고
박음질 선을 따라서 박음질 그 공구르기를 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쪽과 마찬가지로 이쪽 아랫부분에 한두 땀 정도 바느질을 해서 귀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귀 양쪽 귀를 다 달아주시고 난 다음에요. 이제 눈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눈 부자재를 두 개를 이제 달아줄 텐데 눈이 달릴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네,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눈 다는 방법은 저희 그 동영상으로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설명서에도 간단하게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탄탄하고 그 이렇게 잘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눈을 뒤에서 당겨서 그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달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눈을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눈을 뭐 이쪽 귀 매듭을 귀 뒤쪽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요 목 쪽이나 이쪽으로 매듭을 당겨서 달아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또 그 샘플과 동일하게 그냥 뒤에서 앞으로 다는 방법으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매듭을 조금 그 힘을 받아서 약간 그 눈이 약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달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매듭을 조금 그 많이 두껍게 이렇게 그 지어 주시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당겼을 때 매듭이 그냥 빠져서 앞으로 나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듭을 두껍게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바늘을 빼고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다시 그 뒤쪽으로 제가 이건 아까 매듭을 잘못 지어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눈이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볼륨감이 날 정도, 이 정도 느낌으로 딱 나왔을 때 매듭을 다시 여러 번 묶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반대편 눈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도록 합니다. 네, 이제 그 눈을 이렇게 달아주었고요. 이제 보시면은 코와 입 부분을 술을 놔서 이렇게 그 실로 코랑 입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려주실 이제 하시기 전에 그 기화성 펜이나 수성 펜 등으로 이렇게 좀 코랑 입을 그려주시고 바느질을 하셔야지 그 삐뚤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뭐 입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인상 같은 경우에 다르게 표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취향에 따라서 변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코하고 입을 그려준 다음에 그 술을 놓을 텐데, 술을 놓아 주실 때는 이렇게 실을 네 가닥으로 이렇게 묶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감추기 위해서 그 처음 시작을 코 가운데 이쪽으로 넣어 주셔서 그 술을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이 가운데로 들어갔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못하면은 조금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조금 안 이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되고요. 그냥 살짝 실이 이렇게 그 위를 지나간다 생각할 정도로만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자란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아까 그 매듭 부분을 그 실로 이렇게 덮어서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끈 매듭은 요 목 쪽으로 이렇게 빼내 주시고 여기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다른 몸통 부분하고 붙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매듭 부분이 보여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술을 이렇게 놨는데요. 저는 지금 좀 빨리 술을 놓은 거라서 조금 약간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덜 채워진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요렇게 그 술을 놨는데 요렇게 됐다 그러면은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그 술을 다시 이렇게 꼼꼼하게 놔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입하고 코 술을 놨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만들어 놓은 리본만 이렇게 그 달아주면 되는데요. 그 리본은 이렇게 머리 꼭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귀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목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 그 취향에 따라서 달아주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달아줄 때는 우선 매듭을 묶은 실로 이렇게 리본에다 한 땀, 그다음 위치를 잡고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 위치 잡은 상태에서 리본을 돌려서 여기에 넣어주시고 또 한번 돌려서 이렇게 식으로 또 돌려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돌아서 계속 해주신 다음에요. 마지막 매듭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리본을 한번 통과시켜 주시고 여기서 매듭을 지어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신 다음에
우선 이렇게 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이렇게 그 모양을 손 모양을 이쁘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볼터치를 이렇게 살짝 넣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지고 계신 색연필이나 아니면 화장품 중에 볼터치 화장품을 아주 살짝만 이렇게 칠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터치 위치는 한 볼 이쪽 이 정도가 가장 알맞고요. 살짝 진하게 처음부터 한 번에 그리시면 안 되고요. 살살 갖다 댄다 느낌으로 이렇게 점점 퍼지게 이런 식으로 살짝만 이렇게 볼터치를 넣어줍니다. 여기도 눈 이쪽 이 볼터치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꼭 안 하셔도 되고요. 그 하실 분들은 꼭 유의해서 천천히 칠하는 둥, 안 하는 둥 이런 식으로 손에 힘을 빼시고 천천히 이렇게 그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강아지 2018년 그 기념을 해서 강아지 캐릭터를 만들어 봤습니다.